오늘은 동박보다 글라스 기판으로 주목받는 SKC, 전해액 기업인 엔캠과 중앙첨단소재, 양극재 기업은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마지막으로는 포스코홀딩스와 PNT까지 전체적으로 차트의 형태를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구구절절 선무당식의 차트 분석을 할 생각은 없으며 투자의 대가들의 방법을 빌려 큰 흐름에서의 추세를 파악해볼 생각입니다. 지난번 차트 정리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복잡한 분석 툴보다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이론과 전미 투자 대회를 휩쓴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미너비니의 방법을 기준으로 간단하지만 강력한 기술적 분석을 소개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분석은 학술적인 관점일 뿐이며 절대 어떤 종목이 좋다니 매수하라는 종목 추천은 아닙니다. 부족한 제 자료는 그저 어떠한 의견 정도로만 생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SKC부터 순차적으로 개별 기업들을 파악해보겠습니다. SKC는 아시다시피 동박보다는 글라스 기판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10만원 초반의 가격대에서 급하게 상승한 감이 있지만 여전히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글라스 기판 6만 제곱미터 공장 4개 증설과 가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면 축소된 동박 사업부의 전망을 반영하더라도 한 주당 약 200만원가량의 밸류를 책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추격 매수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가라고 하면서 10만원 할 때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주목받는다는 이유로 매수하는 전략은 사후적으로 맞든 틀리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탠 와인스타인도 택시가 지나갔다면 그 다음 택시를 타면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글라스 기판은 충분히 유망하고 미래 산업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소재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도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SKC 글라스 기판이 실질적으로 양산화되어 실적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중점적으로 투자에 있어 고려한다면 이어서 쭉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기업들이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로 돌아와서 보자면 스탠 와인스타인의 4단계 분류상 SKC의 현재 주가 수준은 특별히 몇 단계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범위는 설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느 정도 박스권 돌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강도 역시 보자면 SKC는 RS선이 음에서 양으로 바뀐 후에는 지속적으로 큰 수익의 기회를 투자자들에게 줬던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당장 재무성과가 좋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단기 매매를 하시려거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추세를 기민하게 살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돌파에 따른 트레이딩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급등 구간에서 다급하게 매수하는 것은 올바른 전략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가는 하루하루 혹은 주간 단위로 시세를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분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단기 추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트레이딩을 공부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것이 성향상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엔캠입니다. 엔캠의 차트 형태는 4단계 내지는 1단계를 다지는 중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엄밀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수의 적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에 특별한 악재가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호재가 더 많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으니 기업 가치와 밸류에이션에 따른 투자를 한다면 엔캠은 충분히 투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전기차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며 배터리에는 반드시 전해액이 들어갑니다. 최근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북미 전기차 밸류 체인에서 중국 기업들을 축출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심지어 전해액은 양극재와 같은 소재보다 훨씬 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해액은 반드시 필요한데 IRA 법안에서 직접적으로 전해액을 명시하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공산당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던 중국 전해액 기업들은 북미 전해액 시장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는 중국 업체들을 제외하면 글로벌 1위인 엔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엔캠은 여의도 증권가에서 강조하는 소위 캐즘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장했습니다. 당장 매수하시기가 꺼려진다면 관심 종목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어서 엔캠과 파트너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중앙첨단 소재입니다. 중앙첨단 소재의 미래가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는 엔캠과의 합작사 EDL의 가치가 핵심적입니다. 지난 여름에는 EDL의 지분을 중앙첨단 소재에 100% 몰아주고 중앙첨단 소재 지분을 엔캠이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전해액 밸류체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 기사를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새만금 공장에서 LiPF6 초도 물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모회사인 엔캠에 판매하며 중앙첨단 소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으로 공장도 늘리고 EDL 지분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5만 톤 그리고 북미 3만 톤의 LiPF6 캐파를 모두 완공하고 그 실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중앙첨단 소재의 가치를 영업이익 멀티플 20배수로 가늠할 경우 주당 23만원가량의 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리튬이온은 지금까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고 비중국 자유진영의 리튬이온은 현재 공급이 심각하게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첨은 엔캠이라는 100만 톤이 넘는 규모의 전해액을 생산하는 업체를 확정적인 고객사로 둔 상황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캐파 증설만 잘 이루어진다면 향후에는 엄청난 실적 상승을 동반한 주가 성장의 가능성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아주 길게 볼 것 없이 LiPF6 초기 캐파 2만 톤가량이 실적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면 단기적 주가 상승의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8만 톤 캐파 구축과 그에 따른 10배, 20배씩 주가가 상승하는 시나리오는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는 원대한 프로젝트이며 짧은 투자기간,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역시나 추세를 검토하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로서 최적의 매수 타점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들이 투자하시기에 좋은 기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밸류에이션 자료를 공유드렸던 에코프로 BM은 가격 파괴 양극재라는 대단히 충격적이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회장님께서 직접 홍보
홍보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세계 1위 양극재 업체입니다. 대부분의 2차전지 대형주들이 그렇듯 에코프로 BM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각양각색의 악재를 두들겨 맞으며 평탄한 30주 이동 평균선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정말 꾸준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동채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0%의 영업이익률에 가격 파괴 양극재가 실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 업로드 이후 IR팀의 문의한 바에 의하면 가격 파괴 양극재는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내년쯤에는 총 생산 캐파의 20만 톤가량이 가격 파괴 양극재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쟁업체들의 양극재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과 대조적으로 정말 회장님께서 자신감을 가지시는 바와 같이 20% 영업이익률이 가능하다면 에코프로 BM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주가 추이를 볼 때 30주 이평선의 기울기, 주가가 꾸준하게 30주 이평선 아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상보 강도 또한 열세라는 점에서 트레이딩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비전을 믿는다면 긴 호흡에서 충분히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같은 양극재 업체인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양극재 업체들은 LNF, 포스코 퓨처엠까지 모든 종목들의 차트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특히 주된 낙폭의 원인이었던 지난 하반기 트럼프의 당선이 이렇게 K배터리 주요 양극재 업체들에게 그렇게나 심각한 악재 요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트럼프 당선을 세력들이 기다리던 뜻밖의 선물과도 같은 악재로 활용한 것인지 코스모 신소재는 유독 심한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스모 신소재는 3공장 완공에 따른 10만 톤 양극재 캐파 실적이 안정화된다면 사측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자료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26년 무렵에는 1,500억에서 2,100억 원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에코프로 BM과 견주어도 투자 매력도 면에서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기업 가치 면에서 너무 말도 안 되게 주가가 쌉니다. 선생님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코스모 신소재 주가 수준은 차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양극재 사업을 시작하며 이제 막 악셀 업체들과 계약을 맺던 그 당시 주가입니다. 그동안 코스모 신소재가 적자가 발생하며 회사가 휘청거린 것도 아니고 순이익은 계속 발생한 기업인데 지금과 같은 주가 수준은 역시나 그저 2차전지 업황에 대한 우려로 낙폭 과대가 발생했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는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장기 트레이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며 전반적인 2차전지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다려야 하는 장기 투자 종목입니다. 방금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사업부를 확장한 이래로 적자도 발생하지 않고 동종 유사 업체들 가운데 가장 견조한 실적 흐름을 보였으나 주가가 사업 초기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PNT는 이래서 국장이구나 싶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종목 중 하나입니다. PNT는 모든 2차전지 업체들 가운데 보적으로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주가는 지속적으로 처박히고 있습니다. 2024년은 여의도 증권가 표현대로라면 소위 전기차 캐즘 구간을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이 모두 꺾이던 시기였음에도 PNT는 홀로 꾸준히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호실적을 발표한 주간마저 주가는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PNT의 이러한 재무제표상의 성과는 물론 일회성 매출에 포함되었기에 시장에서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수조 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훌륭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PNT의 주가 수준은 2022년 연초 대비 비슷한 수준이고 3년 월봉으로도 박스권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PNT는 원칙적으로는 트레이딩 종목이 될 수 없지만 튼튼한 재무 성과를 보이는 기업의 주가가 3년 박스권 최하단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트레이딩 그리고 장기 투자 모두 나쁘지 않은 투자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대형주답게 2차전지 업황과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어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포스코홀딩스 역시 30주 이평선은 아주 평탄하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물론 나올 악재가 다 나온 상황이고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 이른바 바닥 낚시에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몰라도 투자의 대가들이 말하는 트레이딩의 타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트레이딩이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기업 가치 책정에 있어 리튬 판가를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역시 중국산을 배제한다면 리튬 역시 북미 배터리 밸류체인의 가장 최초 원자재인 만큼 공급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세한 자료는 제가 이후에 또 자세히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포스코는 3원계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광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산업들로 인해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게 된다면 포스코가 에코프로에 이은 제2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는 의견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당연히 최근 실적도 좋지 않고 세 가지 지표 모두 나쁘기 때문에 전부 탈락이지만 장기로 보유할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성과 더해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정책들을 고려한다면 장기 투자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스코는 최신 자료를 종합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시청자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차트와 함께 빠르게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차전지 섹터는 투자의 대가들의 이론상 아직 트레이딩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낙폭과대 상황에서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들을 저렴하게 매수한다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가들은 투자를 충분히 검토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장기 투자가라고 해도 단기적 주가 움직임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이 가진 성향상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부 자금은 월스트리트 대가들의 이론을 접목시켜 2차전지 외 분야의 트레이딩을 하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K배터리 기업들 내에서도 물론 전해액이나 폼팩터 타입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대체로 2차전지는 주가 방향성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이지만 2차전지 섹터 내에서 종목을 넓게 분산하며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수익만 물게 만들고 리스크 해지 효과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분산은 다른 섹터에 투자하거나 다른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2025년 새해에는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하는 해이고 트럼프는 가상화폐에 매우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토큰이나 알트코인 말고 대장격인 비트코인 투자는 2차원시 투자의 매크로적인 리스크를 해칭하는 효과가 있고 가격 움직임이 당연히 한국 주식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 일부 큰 손들이 여론을 조작해서 시세를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 시장도 공부해서 아플 게 전혀 없으니 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한 내용 또한 준비해서 조금씩 공유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치면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핵심적인 자료들을 꾸준히 개인 주주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개인 주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